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중국은 이번 주에 춘절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개장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죠. 2월 LPR 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지난주에 LPR 금리의 더 기준선이 되는 MLF 금리는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PR 금리도 또 동결하겠네라고 생각하는 좀 시장의 예상치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래도 우선은 시장의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사실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PR 5년물 금리가 모기지 금리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LPR 5년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어쨌든 중국의 춘절 연휴가 지나갔고, 그럼 미국의 FOMC 회의록 발표라든지 엔비디아, 루시드, 리비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선 미국 시장의 이벤트가 아시아 시장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국 증시의 AI 관련주들도 좀 반응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예상을 해보고요. 전기차주도 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들고 온 주제는 춘절 소비 회복. 그렇다면 투자 심리도 살아날까?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춘절 연휴 지나갔죠. 보이는 차이나에서도 올해 춘절 연휴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선 다시 잠깐 다시 한번 간략히 짚어보면, 이번 춘절 연휴에도 중국인들은 여행 트렌드의 가성비를 그렇게 외치더라. 그리고 어쨌든 역대 최장기 연휴이다 보니까 고향 방문과 여행을 하고도 충분한 기간이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우선은 뭐 여행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동남아시아, 신마태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향 이제 해외여행 수요도 굉장히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단체 패키지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서 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여행 일정을 짜고 좀 자율적으로 다니는 여행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자, 2024년 춘절 소비 회복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여행, 외식 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중국의 국내 여행 소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규모를 다 뛰어 올랐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오피스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은 2019년뿐만 아니라 가장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기록을 상회하는 숫자를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국의 국내 여행이라든지 박스오피스, 그리고 좀 춘절 연휴 기간도 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근데 저는 이 박스오피스 매출 기록을 보면서도 약간 그 그러니까 춘절의 소비의 트렌드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으로 그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요가 많이 몰렸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어쨌든 뭐 이런 가성비를 대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 회복이 됐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 이후의 전략이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라는 거죠. 뭐 소비 쪽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히 음식, 여행, 관련된 문화, 관련된 업종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사실 굉장히 오래 갈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다양한 더 소비 지표를 확인을 해야지 좀 그 소비 심리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선 춘절은 지나서 소비 심리를 이제 차치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측면에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될 것인가까지 관건이 되는데, 춘절 이전에 좀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의 국가대표 자금들이 주요 지수 ETF의 순매수를 굉장히 늘리면서 지수 하방 방어를 좀 했고, 여기에 추가 상승을 좀 이끌면서
춘절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2024년 2월 8일 기준, 1월 1일부터 2월 8일 기준으로 어떤 ETF에 자금이 좀 많이 움직였는지, 투입됐는지를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CSI 300 지수 관련된 주요 ETF에 다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5번째, 5위는 상해 50 지수. 이것도 다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이라든지 음식료 관련 대형 지수가 모여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창업한 과창판도 좀 그래도 중국 국가대표 자금들이 좀 투입됐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8, 9, 12에 안착한 이 CSI 1000, 2500 지수,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좀 스노우볼 리스크라고, 제가 지난번 보이는 차이나에서 중국판 ELS 상품 낙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금이 투입된 거지,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이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투자하기에는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연히 좀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사실 상방도 엄청나게 막 더 많이 오르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약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창업한 것, 과창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도 중국의 국가대표 자금들이 좀 많이 투입되고 있구나. 그럼 이쪽도 한번 계속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기술주의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변동성은 크겠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계속 지켜보고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조금씩 더 유입된다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부터는 사실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많이 팔고 나갔다 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좀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좀 적극적인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지난 1월 말부터 조금씩 순매수세를 조금씩 좀 이어가고 있다. 좀 덜 파는 게 보이시죠? 이제 12월까지만 해도, 작년 12월, 1월만 해도 파는 날이 조금 더 많았다면, 그래도 1월 말,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사고 있다. 요것들의 좀 행보가 어떻게 꾸준히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더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대형주, 뭐 CSI 300 같은 지수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된 대형주 아니면 기술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 그래서 주목할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제 춘절 연휴는 지났기 때문에 2024년 양회 개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소비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방어해주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지수나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좀 투자 저가 매수를 조금씩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소비나 그리고 음식료 같은 쪽, 음식료나 여행 쪽이라든지 AI 관련 반도체 쪽의 움직임을 좀 유익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